조금 전에 재판 소식이 하나 전해져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블루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이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며 판매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건 몇 억년 가도 이대로 있어. 썩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물로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허경영을 써놓은 거야. 블루유가 블루초다. 자, 이 우유, 불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 일단 이 사건 앞서 이제 1심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허경영 씨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이거 마시면은 암도 안 걸리고 질병 나아요라고 말을 한 저 우유를 남성이 60대 남성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6차례 열심히 홍보를 한 겁니다. 허경영 우유 드셔보세요. 자, 불치병이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다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6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홍보다, 허위 가장 홍보다고 해서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6일 전에 1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려서 네. 검찰이 다시 한번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 항소를 한 사실이 오늘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암 치료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1심 법원이 이걸 무죄라고 본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 A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A씨의 이런 유튜브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A씨가 이 제품에 대한 제조자 혹은 판매자도 아니고 또 소비자를 전제로 한 그런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A씨가 어제 홍보를 한 것이 식품이 아니라 허경영이라는 인물 혹은 허경영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소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항소를 했는데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결국 A씨의 이런 우유 홍보가 이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관련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 제품의 가격이라든가 혹은 수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허경영 씨의 그런 얼굴 스티커 역시도 제품 홍보에 해당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단은 법리적인 오인이 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유엽 평론가, 이게 꼭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요. 이게 좀 경각심이 필요한 게 바로 표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실제 그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이라도 사실 믿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족들은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점은 좀 악용한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하늘궁이라고 알려진 곳을 찾는 분들의 상당수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허경영 씨 지지자들을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몇백만 원 쓰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뭔가 좋겠지, 그리고 나에게 좋겠지, 그래서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실제로 몸이 낫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가 왜 너무 절박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홍보가 이렇게 취약해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마시면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스티커를 붙인 뒤에 그냥 상온에 두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상온 상태로 쌓아두고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상한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유가요. 유통기한이 15일, 또 섭취기한이 한 30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30일 안에 전량 교체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부패가 되기 쉬운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걸 제작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제작을 못하게 막아낼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는 한일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 대표 측에서는 이 불로유라는 것은 신도들이 각자 우유를 구입하고 나서 허 대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라면서 의혹을 또 일축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사실 독극 물질이라든가 혹은 유해 물질 같은 것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는 사실상 조금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판매를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이제 허 대표에 대한 그런 재판들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수요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